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권 강의를 맡은 김형국입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 또 좋은 회원님들이 계신 곳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차를 좀 적어봤는데요. 일단 법률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할 겁니다. 이번에 다 고등학교도 다 알겠지만 한 번 더 스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식재산권법에 대해서 또 한 3가지 정도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법률 행위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나와 있는 자판기가 있으면 자판기 자체가 제품하고 가격을 이렇게 내보였잖아요. 예. 그리고 이 제품하고 내보이는 것에 우리가 돈을 지불할 때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제품을 제공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자판기가 청약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판기가 야 이거 살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물어봤어요. 청약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을 하죠. 응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면 뭐가 된다고요? 계약이 성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일단 자판기가 청약을 했고 그다음 우리가 대답을 하면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이런 계약을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쌍무 계약이라고 하죠. 그럼 자판기하고 소비자하고 이렇게 둘이 계약이 됐는데 소비자는 1,000원을 내야 되고 음료수 가격이라면 그러면 자판기는 콜라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 계약이 완성되면 이제 그 계약이 종료되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일반적인 행위를 우리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진행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판기가 제품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제품을 줄 수도 있고 하자 있는 제품을 줄 수도 있죠. 또 소비자는요 돈을 안 줄 수도 있고 또 뭐요 위조된 돈을 집어넣을 수도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하자 있는 계약이 돼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물건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내놔라고 뭐 자판기를 부술 수도 없잖아요. 예. 이런 계약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늘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가 늘 법에 가까이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잘 아시다시피 헌법 밑에 법률, 명령, 행정규칙, 조례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많죠. 근데 그 위에 보면 조약이라는 것도 하나 있어요. 이거는 법률 위쪽에 있습니다. 조약이라는 것도 국제적으로 맺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조약은 법률을 우선하니까 우리 조약을 맺고 나면 법률을 다 고쳐요 또.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률로 된 것은 몇 개일까요? 법률로 제정된 법은 몇 개일까요? 한 1670개 정도 됩니다. 민법, 형법, 상법은 다 합해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명령, 행정규칙까지 다 하면 몇 개쯤 될까? 4,000개가 넘습니다. 변호사나 변리사들이 다 아냐?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육법 전서 정도만 알고 있고 나머지들은 다 찾아야 돼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잘 찾을 수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됩니다. 조약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다. 이 정도 알수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법률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고 신법 우선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상위법 우선은 뭐냐면 위쪽에 있는 법이 아래쪽에 있는 위쪽의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법 소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법률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법 우선은 뭐냐면 민법이 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민법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고요. 신법 우선은 뭐냐면 당연히 옛날 법은 안 되겠죠. 새로 그날 행위날에 있는 법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 불소는 뭐냐면 내가 뭐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를 단죄하기 위해서 미래에 다시 법을 정해가지고 그 법을 우리를 다시 제재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벌할 수 없는데 그 법을 만들었다고 예전에 했던 죄까지 가져올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게 불소급이죠. 이런 원칙들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법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법을 안 지켜도 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동물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실제로 동물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아주 약자들은 아주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법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법은 어떤 제정되고 집행되고 판단된다는 게 있어요. 법은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가 법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집행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입법부에서는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이제 법 적용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다 수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반들이 있는데 그 수반이 누구냐?
입법부에는 국회죠. 국회의장이 있고 행정부에는 대통령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에는 대법원장 이렇게 있습니다. 네. 법 설명이 요까지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법 세계의 설명은 요까지예요. 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좀 빨리 지나갔지만 다시 한번 더 머리에 상기시켜서 이제 오늘 주제를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퀴즈가 곧 나가니까 퀴즈를 좀 이따 생각하시고 일단은 이제 변호사, 변리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변리사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이것이 실제로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걸 좀 알고 싶잖아요. 근데 한자로 우선 써보겠습니다. 한자로 변호사와 변리사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근데 같은 변자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변자를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죠. 예. 변자 중간에 그죠? 앞에 하나는 말씀 원자가 있고 하나는 칼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 말씀 원자가 있는 변자는 말 잘할 변자라고 합니다. 한자로. 그리고 칼도자가 들어있는 것은 분별할 변자입니다. 그래서 변리사는 원래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변리사는 뭔가 사물의 이치를 잘 분별할 수 있다는 사람이 이제 변리사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변호사는 모든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하기 싫은 일들을 변호사한테 다 맡기면 돼요. 네, 변호사들은 법률적인 일, 등기하는 일 다 시켜도 됩니다. 법무사가 하는 일도 시켜도 되고 다 해도 됩니다. 변리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근데 일정 과정은 있지만 변호사는 변리사를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변호하고 변리업을 같이 이제 변호사도 있고 변리사도 있어서 같이 해보는데 변호사는 좀 예전에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좀 청소하는 느낌이 듭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근데 변리사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을 희망을 갖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이 있는 그런 직업이 변리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들은 굉장히 이렇게 찌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변호사들은 굉장히 이렇게 밝은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남의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을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변호사도 자꾸 듣고 있지만 변리사는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이렇게 받으니까 되게 좋다 이겁니다. 자, 이제 지식재산권에 왔어요. 지식재산권이 어떤 거냐? 지식재산권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굉장히 작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식재산권은 이렇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상표권, 디자인권, 그 밑에 보면 부정경쟁 방지, 영업비밀, 배치설계권, 지리적 표시, 품종보호권 또 더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지식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권리로 보호해주겠다라는 것은 법적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큰 구분해 보시면 저작권이 있고 산업재산권이 있고 그 다음에 신지식재산권이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신지식재산권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 이거예요. 변리사라고 빨갛게 표시해 놨잖아요. 예, 나머지가 아니고 전부 다 변호사가 대리를 할 수 있고요. 요 영역만 변리사가 대리할 수 있다 그겁니다. 4개만. 특허권, 실용신앙권, 상표권, 디자인권. 자, 그럼 오늘 질문이 곧 나올 겁니다. 이제 특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특허 들어보셨잖아요. 영어로는 페이턴트라고 하고 특허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특허는 한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는데요. 한자를 참 잘 만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특허 이렇게 한자로 씁니다.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건 질문이 아닌데 이건 특별할 특자라 하죠. 특별할 특자. 옆에는 뭐예요? 허락할 허자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허락한다죠. 특허가. 그러면 오늘의 질문은 특별히 허락하는 건데 그러면 무엇을 특별히 허락하느냐 이겁니다. 좀 어렵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는 독점 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법에서는 또 독점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독점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독점을 허락해 주느냐? 그러면 약간 시장 질서와 반대가 된다는 느낌이 들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특허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그죠? 아무나 막 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독점을 아주 특별하게 허락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청이라는 곳에서 이 특허를 관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를 청해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등록으로 원부라는 게 만들어져요. 등기부 등본처럼.
특허를 냈다고 하는데 당신 특허 있어요? 하는데 등록원부 줘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나 안 냈는데 안 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 서류로 다 기록되고 그것이 공고로 나오게 됩니다. 독점입니다. 맞추신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자, 지식재산권법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법, 이렇게 제가 아까 권리라고 했고 지금은 법이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권리라는 것이 나오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를 내기 위해서 법을 주는 거예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왜 보호가 붙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특히 디자인은 완전 영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자인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객체라는 건데, 특허법은 뭘 보호해줄까? 이런 게 있죠. 특허법은 뭘 보호해줄 것인가? 실용신안은 뭘 보호해줄 것인가? 디자인보호법은 뭘 보호해줄 것인가? 상표는 또 뭘 보호할 것인가? 자, 그래서 객체를 좀 설명드리면, 특허는 발명을 보호해주고,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해주고, 발음 잘해야 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을 보호해주고, 상표법은 표장이라는 것을 보호합니다. 네. 그래서 저작권 부정인지법, 이거는 뭐냐면 변호사 영역이다. 그래서 그 앞에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산업재산권이라 이제 부릅니다. 네. 그래서 그 네 가지만 변리사가 다루는 거고, 이 네 가지가 가장 강력한 지식재산권 법입니다. 네. 다른 것들은 좀 약합니다. 해보면. 자, 이제 그래서 그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죠?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 텐데, 그것만 구분해도 오늘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구분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차가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차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자율주행차 웨이모입니다. 이번에 LA 시위가 발생해서 이거 다 불탔죠. 그 뉴스 보시면 나옵니다. 불탄 차량이 대부분 다 웨이모입니다. 왜 웨이모를 불태웠을까요? 얘는 눈과 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정보들을 막 흡수해가지고 차가 많은지 사람이 많이 군집해 있는지 이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통제 수단이 된다라고 해서 얘를 정부에 비판하면서 얘들을 다 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웨이모라고 합니다. 자, 그럼 웨이모를 누가 개발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비바에서 웨이모를 개발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보호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 그죠? 어떻게 보호받죠? 그냥 이렇게 야 웨이모 이거 보호해주세요 하면 차를 특허청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보호해주세요. 우리 기술이 차니까 차를 맡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라는 것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보세요.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안에 기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요 외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관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외관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누가 만들었느냐가 있죠. 누가 만들었냐. 옆에 W 있죠. 누가 만들었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보호를 받아야지 좀 거의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형태가 똑같은데 기술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안에. 그러죠? 그러면 형태만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에 기술도 보호해야 된다. 그거죠.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저거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 이것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다 가지를 어떻게 보호받냐? 보세요. 요 기술 이런 것은 특허 실용신안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특허 실용신안 묶었습니다. 네. 특허는 좀 고도한 발명이라고, 실용신안은 저도한 발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실용신안 요걸로 보호받는다. 기술은 보호받는다. 한 제품에서. 그 다음에 요 외관의 형태는 디자인 보호법 아까 보셨죠? 거기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 마지막 것은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상표로 보호받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받는 것은 기술이다. 디자인, 외관의 형태는 디자인이다. 그리고 표장은 상표로 보호받는다. 이렇게 하면 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보호받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보호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허, 디자인, 상표를 가볼 텐데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뭐 오랫동안 들어도 기억이 별로 안 날 텐데, 아까 특허 그거 기억해 주시고, 이제 특허 제도에서 잠깐 설명드리면, 특허는 아까 발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발명에 용어 정의가 있어요. 이게 법에 나오거든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고도한 것,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좀 한자가 적혀 있지만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다, 이거죠. 고도해야 돼요. 그럼 실용신안의 정의는 뭘까요? 고안이죠. 고안이란 뭐냐? 이렇게 하면 고안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입니다. 보도만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은 건데 발명은 좀 더 고도했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실용신호는 그냥 좀 더 실용적이니까 좀 저도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둘 다 발명 비슷한 거라서 거의 법이 비슷합니다. 네, 법이 비슷한데 그 대신 좀 저도한 발명은 보호를 좀 적게 해주겠죠. 그건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법을 좀 짜게 보면 자연 법칙이 뭐냐, 뭐 물리 법칙 같은 거예요. 뉴턴의 운동 법칙 같은 거, 이런 운동 3법칙 그렇죠. 관성, 가속도, 작용, 반작용 이런 게 다 법칙이 이런 법칙을 따르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에비앙이 있는데 이걸 떨어뜨리면 내가 하루 종일 떨어뜨려도 하루 종일 밑으로 떨어지죠. 한 번씩 가줄만도 한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떨어져요. 이런 게 법칙이죠.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허황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 이용하지 않은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도의 개념을 좀 설명해서 제가 그래프를 좀 사용할 건데, 우리가 어떤 해당 분야에 기술력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력이 계속 상승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학습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을 잘하게 되면,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거를 다시 또 그 전에 돌아가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그게 안 쌓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상승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계속 기술력이 상승을 해요. 근데 이 상승하는 기술력을 특허는 그냥 보호해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특별히 보호해줘야 되니까. 보세요. 어느 시점이 있어요. 이 시점이 있고 이 시점이 두 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먼저 시점에서 이 기술력을 A 기술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술력을 A- 기술력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 기술력을 내가 현재 개발해서 특허 내주세요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는 자연스럽게 기술력이 상승하니까. 맞죠? 이거는 고도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같은 시점에서 A- 기술력을 뛰어넘는 B 기술력이 나왔다. 그죠?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기술력 곡선이 전체적으로 확 상승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기술력의 점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력의 점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기술력의 점프가 있을 때 그때를 고도하다라고 말하고, 이거를 진보성이라고 말합니다. 인벤티브 스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이 있어야 특허를 보호해준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특허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A에서 A-로 가는 것을 이지 인벤션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발명한 것, 이거는 특허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특허가 심사가 되게 까다로운 거죠. 왜 그렇다고요? 특별히 독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발명을 하나 보면요, 어떤 이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인데, 왕관 병뚜껑 이런 거, 우리 병뚜껑 이런 거 보셨죠? 병뚜껑 특허가 이제 소멸됐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병뚜껑이 있는데 그냥 21개를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만들었느냐? 옛날에는 코르크 마개를 이제 병을 뚜껑을 막았었는데, 그거 이제 그 와인 할 때는 참 좋았는데 탄산병이 나온 거예요. 탄산병이 막 그 유통되면서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막아야 되는데 병뚜껑을 그냥 막으니까 다 터지는 거예요. 뭐 유통할 때 더우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삼각 지지법을 해보자라고 해서 삼각형 21개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걸 개발해서 특허를 내서 특허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특허 유효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지만, 이렇게 삼각형 지지가 가장 튼튼하잖아요. 우리가 삼각형 지지가. 그 삼각형 지지 21개를 묶었을 때 그 병 가까이 그 튀어나온 그 왕관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특허로 인정받고 특허 제품이 된 겁니다. 이런 기술들을 이제 개발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특허했으니까 실용신화는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좀 더 저도하면 되고요.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디자인은 좀 더 쉽습니다. 디자인은 외관의 형태니까, 디자인은 외부의 형태들만 보여주면 디자인을 줘야 되겠죠. 그죠? 그 전에 디자인이 없었다면. 자, 그래서 디자인은 어떤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다. 그리고 보면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적혀있죠. 그 보시면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는 거니까 아름다움을 믿자입니다. 아름다움이 맛이 아닙니다. 예,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각을 통해서니까 우리가 현미경으로 한 거나 또는 망원경으로 본 것은 등록을 받을 수가 없죠. 자, 이제 등록 받은 거를 하나 볼게요. 자,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건데요. 현대자동차의 승용 자동차, 명칭을 보시면 승용 자동차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여기 승용 자동차입니다. 여기 뭐냐면 이 차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좀 오래된 차라서
아토즈라는 차입니다. 아토즈. 아토즈 차인데 아토즈에 사진을 찍어놓고 정면 사진을 찍어놓고 뭐 측면 이렇게 다 찍겠죠. 이렇게 다 찍어서 이제 뭐 이렇게 배면도 찍고 좌측면도 찍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도에 보시면 이제 뒤에 우측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평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특허청에 등록해 주세요라고 하면 특허청에서 등록해주고 여기에 디자인권이라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바에 있는 어떤 제품들이 나왔다. 그럼 그거를 여러 장면을 찍어서 이제 디자인을 추론하면 그 디자인으로는 못 맞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토즈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아토즈가 A2Z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를 해가지고 전국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름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A2Z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그래서 아토즈라고 지었더니 그 대상을 받아서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그래서 아토즈라는 이름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토즈 되게 재밌죠. 잘 지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상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상표입니다. 잘 만들었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특허를 어떻게 해서 특허권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전체적인 프로시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허나 실용신안은 거의 같은 거라서 제가 같이 놓고 보는데요. 일단 특허 실용신안도 모두 추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application이라는 걸 쓰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허 출연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특허를 추론했냐 이건 뭐냐면 내 특허를 내 발명을 등록해 주세요라고 특허청에 제출한 상태, 그게 추론입니다. 그러면 추론을 했다라는 것은 권리가 없을까요? 추론한 것도 권리가 있어요. 후추론을 배제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기술이 있는데 다른 기술이 내보다 뒤에 나온 기술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요. 그죠? 그럼 내가 일단 추론을 먼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론 상태에 있다가 한 24개월 내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한 20개월 정도 지나면 심사가 진행돼요. 심사가 진행돼서 아까 얘기했던 고도한지 안 한지 이런 거를 이제 심사를 통해서 그걸 이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보는 건데 그 세 가지를 봐서 심사를 통과되면 등록 결정이라는 걸 해주고 그 다음에 등록 결정으로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요식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 요식행위가 등록행위라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재산권, 우리가 산업재산권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재산이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뭐 이런 물병이라도 이거를 제가 갖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 누가 가져가요? 우리 자식이 가져가고 그 자식도 그 밑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계속 대로 물려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재산권은. 그런데 이 재산권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산업재산권은 재산권인데 계속 물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재산권이라고 부르지 않고 준재산권이라고 부릅니다. 왜 준자가 붙었느냐? 독점을 계속 허락해주면 안 되겠죠. 그죠? 계속 허락해주면 시장 질서를 오히려 방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정해놨어요. 기간을 20년이라는 기간을 정했어요. 20년 이후에는 누구도 연장할 수 없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발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 옛날 거 쭉 보고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소멸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소멸됐을 때.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등록하고는 소멸까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돈을 계속 내야 돼요. 특허청에서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 특허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독점을 없애고 싶겠죠. 등록을 해줬지만. 그죠? 그래서 돈을 계속 달라고 합니다. 매년 돈 달라고 합니다. 매년. 네. 20년까지 매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날짜는 언제부터 카운트되느냐? 추론부터 카운트합니다. 추론. 그러니까 좀 손해를 보죠. 발명을 낸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렇게 독점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충분히 이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용신안은 10년입니다. 제가 벌써 저도 한 발명이라 해서 10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용신안 내놓고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이 이제 그 고등어를 이렇게 고등어를 집어넣고 기름종이로 싼 기술을 이제 개발하셨는데 요즘 누가 그걸 따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실용신안으로 되셨는데 6년 지나서 이제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용신안 남은 기간이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십니다. 지금 이제 유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우리가 그 고도한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으니까 특허로 출원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낮추면 되니까요. 변경 출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내가 실용신안을 내는 경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허로 먼저 내는 거죠. 그러면 실용신안이 있는 나라는 뭐 독일,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실용신안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은 어떠냐? 디자인도 역시 20년 받을 수 있고, 출원일부터 20년이고 출원해서 등록 결정까지 한 12개월, 이게 한 1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상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상표, 특허 실용시한 디자인은 누가 개발을 한 거죠. 개발을 한 건데, 상표는 지금부터 말하는 상표는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비바라고 했을 때 비바를 개발하진 않았었습니다. 그 단어 자체를. 그죠? 그래서 비바라는 글자를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출원인한테 굉장히 많은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만들었다고 해서. 보통 우리가 상표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뭔가 만들었잖아요. 만들긴 했잖아요. 어쨌든.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높은 가치로 봐주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상표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이 비바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렇게 상품에 화체되는 순간 이 상표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원래 질문이 하나 더 있다면 좋은데요. 상표와 상호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우리 상표도 알고, 상표라는 들어봤고 상호도 들어봤어요. 근데 이거 구분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상호면 다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볼까요? 이거 뭐죠? 상표입니까? 상호입니까? 상호. 상호라고. 대부분 이렇게 보면 상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상호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상호만 될까요? 네. 이거 볼게요. 컴퓨터 2대입니다. 하나는 둘 중에 어느 게 애플입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둘 중에 어느 게 애플? 비슷하게 나가잖아요. 그죠?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애플이 어떤 거예요? 왼쪽 거예요? 오른쪽 거예요? 지금 보시면 왼쪽 게 삼성이고 오른쪽 것이 애플입니다. 네. 거의 비슷하죠? 지금 모양만 달랐지. 저 바탕화면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애플이라는 거 알 텐데, 어쨌든 나머지 기계 모양은 똑같죠. 그렇지만 상표만 다르다는 거죠. 이걸 상표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구분하는 걸 좀 이제 설명드릴 텐데, 상호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 선정의 자유, 이렇게 제18조에 보면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제가 오늘 같이 온 교수님도 상호를 정하셨는데, 그분도 본인 이름으로 상호를 정하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고. 자, 상호는 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상표는 어디서 정하느냐? 상표법에서 정합니다. 그죠? 상표법에서 정해서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게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상호는 내 지역에서 똑같은 이름만 얻게 합니다. 그리고 누가 따라했을 때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면 그 지역에서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이름을 사용한다? 오케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호는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하실 때 들어가는 상호, 그냥 상호입니다. 기록된 거예요. 근데 상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가시면 상호 등록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부터 사용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강력한 보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표는 어디다 합니까? 특허청에다 하는 겁니다. 내가 상표를 등록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뒤에 좀 보여드릴 텐데, 요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건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 대신 강력합니다. 어떠냐면 전국에서 우리만 그 상표는 할 수 있고, 또 그 유사한 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죠. 우리 비바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바 글로벌을 누구도 이 분야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비슷한 말, 비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비비도 안 돼요.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상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또 하나가 있는데, 지정상품이라는 걸 제가 옆에 두었죠. 그 보시면 애플이라는 이 상표를 사과를 사용하는 사람이 쓰지 못하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독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과 판매하는 사람이 사과라는 이름을 대주세요. 보통 명사잖아요. 안 등록돼야지. 맞죠? 그런데 컴퓨터에 사용하면 어떨까요? 된다, 이게 된다. 그죠? 컴퓨터는 애플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토마토저축은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토마토는 고유명사지만, 그죠? 고유명사고 보통명사지만, 은행 쪽에서는 토마토는 보통명사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토마토도 등록이 됩니다. 은행 쪽으로.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정상품별로, 표장이 있더라도 지정상품별로 뭔가 차이가 있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표의 구성은 뭐겠어요? 이 두 개를 합한 겁니다.
자, 사과는 31년대 여기는 등록을 못하지만 컴퓨터 공구류에는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뭔가 나눠놔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춰서 니스 분류라는 거 만들었어요. 지금 14판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총 45개의 유로 나눴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그 스위스에 가서 이걸 만듭니다.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도 갑니다. 특허청에서 가서 이걸 분류를 자꾸 조정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품이 자꾸 나오니까요. 그죠? 그래서 자꾸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45개 나옵니다. 이제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표장이 있어야 되고 그 옆에 지정 상품이 나눠져 있다. 이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뭐 상표 등록 요건이 간단히 넘어갈 건데 이렇게 뭐 보통 명사니 관용 명사니 이런 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뭐 A 내 상표 A 해주세요. 될까요? A 안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A, B는 될까요? A, B도 안 돼야 되겠지. 너무 쉽잖아요, 그죠?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속하죠. 그리고 A, B, C는요. A, B, C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세자는 된다. 영어 세자는 해줄 수 있다. 한글도 한자는 또 안 돼요. 한자 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게 들어가는 단어는 다 금지돼야 되기 때문에 한글은 2자 이상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는 3자 이상 돼야 됩니다. 대부분 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못하는 거는 소극적, 적극적, 그다음에 소극적 등록 요건 등은 이렇게 21가지나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통과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이런 걸 다 통과해야지 심사를 통과하고 그래야지 등록 결정을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측면에서 이건 상호가 될 수 있습니까? 상표가 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차 담다. 차를 담은 곳이잖아요. 그 집 그림이죠? 아무 식별력이 없어요. 등록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건 상호로밖에 안 되겠죠. 꽃집에서 꽃과 나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꽃과 나무도 상호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등촌 사부 칼국수 위에 저 사람들이 출원을 했어요. 보이죠? 출원했다 거절받았습니다. 그것도 받겠죠. 등촌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등촌동 동네 이름을 단 거잖아요. 그럼 옆집에도 내가 등촌이라고 달아야 되는데 못 달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는 세 개 다 뭐예요? 그냥 상호입니다. 상호. 네. 그럼 이거는요. 다락이, 라코스테니, 뭐 맘센터치 이런 것들은 보세요. 상표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락, 맘스터치 다 등록되어 있죠. 라코스테, SK텔레콤 다 등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간판 붙어 있다고 그게 상호인지 상표인지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대충 알 수는 있겠죠. 아까는 상호였고 지금은 상표였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더 강력한 건 뭐라고? 상표고 이 상표를 보세요. 다 프랜차이즈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바 글로벌도 이제 프랜차이즈로 각 지점마다 프랜차이즈로 쫙 가죠. 옆집에서 누가 비바를 따라할 수 있다? 없습니다. 네, 왜냐면 상표를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상표를 출원해놓고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자, 보시면 상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상표를 10년 만에 없애버리거나 20년 만에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특허 실용신한 디자인은 그 기술이 사라져버립니다. 기술력 자체가. 그죠? 그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기술력이 되지만 상표는 계속 의미가 상승합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게 유명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표는 이게 출원에서부터 등록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10년을 첫 번째 보여줘요. 그 다음에 9년째 될 때부터 시작해서 10년째까지는 갱신이라는 걸 해서 또 10년을 해줍니다. 그러면 반영구적으로 내가 계속 가져갈 수 있죠. 또 재밌는 걸 보시면 애플은 요런 데도 이의 신청합니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근데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래도 애플은 여기 스위스 과일연합이라는 곳에 야, 너네들 침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데도. 그래서 어떻게 총 지금 전 세계에 몇 개 했냐면 215개의 이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자기 상표를 지킨다고. 우리도 비바를 누가 따라한다. 그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못하게 해야 되겠죠. 이것도 해놨습니다. 난 파인애플에 애플이 들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거는 파인애플에 애플이 들어있죠. 그래서 애플이 파인애플로 이렇게 해서 옆에 이게 먹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상표를 등록해놨습니다. 실제로 파인애플도 못 쓸게 하겠다. 그죠? 애플이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요까지고요. 오늘 요까지인데 제가 한마디 정리해드리면 변리사와 변호사를 좀 구별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네. 그럼 그거는 이제 아시겠죠? 분별할 변자를 쓰고 말 잘하는 변자를 쓴다. 변리사, 변호사. 그럼 변리사는 지적재산권 중에 특허 실용시장 된 상표만 한다. 이 정도까지는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특허, 제일 중요한 특허는 한자로 특별할 특자와 허락할 허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적어는 독점이다. 이제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네, 아까 이 특허는 제가 기술이나 외관 형태나 표장 같은 것 특허로 보호하고, 외관 형태는 디자인으로 보호하고, 표장은 상표로 보호한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면 지시사건 지금 거의 다 하신 겁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예,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